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코인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살펴보시죠.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얼마 없다. 전년 대비 40만 개의 비트코인이 감소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팔 게 없으면 장기적인 매도 압력이 점점 완화될 것이다. 근데 가격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실질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을 150만 개를 들고 있고요. 상장 기업들, 스트래터지 같은 회사들이 100만 개 비트코인 들고 있고 이것은 전체 11%를 차지한다. 두 개 합치면 이제 250만 개가 되겠죠. 전체 2100만 개의 한 11%니까 적은 숫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현재 기준 비트코인이 이제 개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요. 전체의 무려 66%입니다. 2100만 개 중에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는요. 개인들이 들고 있어요. 1380만 개를 여전히 개인이 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들이 10년 전에, 12년 전에, 13년 전에 고래들이 산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개인들이 들고 있으면 월스트리트에서 이거 갖다가 팔 수가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담보로 한다면서요. 구조화 채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OG 물량들이 이제 고래들이 점점 비트코인을 토해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기업들이 쟁여놓고요. 국가들도 뛰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부자들, 그러니까 새롭게 공부를 하신 이런 억만장자 분들까지도 가세를 할 겁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인이 더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클이요. 이번에는 아부다비 ADGM 라이센스, 그러니까 금융서비스규제청으로부터 인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바이비트와 서클은 이제 짝짝꿍을 했죠. 블랙락과 바이낸스도 짝짝꿍을 했고요. 거래소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혹은 이제 그 비들이라고 하는 자산 토큰화 펀드를 통해서 유동성을 전 세계에 파이프라인 깔고 있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부다비에서 이제 금융 규제 어떤 라이센스를 딴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블랙락 코인베이스, 블랙락 바이낸스, 그리고 이 2개가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거,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 때는 본질에 가깝습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비본질은 뭘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금리 인상 혹은 지금 좀처럼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 셧다운 이런 것들이죠. 본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시장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너무나 오래됐지만요. 뉴스에서는 공포를 팝니다. 왜? 공포를 팔아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투자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논리를 사시면 돼요. 본질을 사면 됩니다. 얼마에? 헐값에 사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겠죠. 뉴스에서 공포를 파는 사례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금융청에서 해외 암호화폐 ETF 연계된 파생상품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여기 미국의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 그거 떼다가 이거를 근거로 여러 가지 상품 만드는 거 하지 말아라. 차익 결제 거래 중단을 시키고요. 단기간에 해외 ETF에 연계된 파생 상품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딱 듣자마자 그것 봐. 코인은 사기를 했잖아. 라고 하시는 부류가 분명히 적지만 있으실 거라 보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하는 옵션 상품,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대출, 비트코인 ETF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채권, 뭐 이걸 또 집어넣어 가지고 코인 뭐 탑 10, 탑 5 지수 ETF 여러 개 이미 지금 나와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걸 누가 이렇게 출시합니까? JP 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뱅가드 이런 데지 않습니까? 이게 말뿐인 어떤 그 무슨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 눈앞에 이미 보여줬습니다. 일본은요, 결국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본을 이제 뒤에서 나중에 따라가겠죠. 큰 형님이 먼저 가는 거고 그 다음 작은 형님, 그 다음 우리나라.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방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뉴스에서 이렇게 공포를 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허이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실은 우량 자산도, 우량 코인도 저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잡코인과 분별 없이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줍줍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항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위기의 순간에 룰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 바꾼 룰이 미국만 바꿨으니 다른 나라는 다 상관없을까요?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그러니까 친미, 반미, 뭐 유럽 할 것 없이 미국에서 룰 바꾸는 순간 전부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다? 코인입니다. 한번 역사를 살펴볼까요? 금태환제, 미국에서 원래 금, 뭐 이론스당 달러 뭐 35달러였습니까? 그거 딱 묶어서 실은 금만큼만 돈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하고 뭐하고 재정적자 너무 많으니까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나와서 금태환제 포기를 선언합니다. 내 맘대로 돈을 찍어내겠다. 그러니까 달러가 무아지경으로 찍히는 거죠. 그러면 기축 통화로서 이제 뭡니까 저 페트로 달러라고 이제 석유 사는데 헨리 키신저입니까? 키신저 장관이 가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비밀리에 계약 맺었잖아요. 석유 살 때 무조건 달러 써. 대신에 내가 보안은 내가 준비할게.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믿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 달러로 룰을 살짝 뒤집어 틉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디지털 달러로 바꾸고요. 원래는 저기 뭐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뭐 중동에서 달러에 대한 이제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외환 규제법 때문에 뭐 얼마 이상 외환을 원래는 못 들게 했거든요. 근데 디지털 달러인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빗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달러가 정말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될 거니까. 지금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뭡니까? 전 세계 이제 그 화폐 중에 그래도 달러가 여전히 선호도 1위죠. 이게 글로벌 달러라이제이션이요. 달러화 현상이 지금 진행형이죠. 지금은 과거 한 이제 100년, 200년, 수백 년 이상 금 모으기 운동이었잖아요. 이제 뭐 중앙은행이다. 좀 이제 특히 부자분들은 이제 나는 정부 못 믿겠다. 금을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느 순간 비트 모으기로 딱 트는 순간 친미다 반미다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것 할 것 없이 어떤 국가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도 하고 법정화폐로 쓰기도 하고 여기 뭐 어딥니까?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 바이낸스 창펑차오 아니면 뭐 마이클 세일러 모아놓고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중동에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비트맥스는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은 그러면 정말 다 쓰레기일까요? 저는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쓰레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그들이 선택한 코인만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뒤에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공포를 파는 뉴스들 계속 쏟아집니다.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피치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암호화폐 지금 코인 많이 취급하는 미국의 큰 은행들 너희들 신용등급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 예금 토크나 블록체인 기술 많이 쓴다. 수익성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 그러나
은행의 평판, 유동성, 운영, 규정 준수에 대한 리스크 너희들 커질 수 있어. 코인 건들지 마. 지금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 거예요.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 운영 규모가 큰 은행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뒤를 보십시오. 이 피치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미국의 은행 넘버 1, 2, 3, 4입니다. 여기를 콕 집어서 주요 은행들이 코인 관련된 사업을 참여하고 있던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겉으로 보면은 코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뒤에서 다 뭐 하고 있습니까? JP모건부터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느낌이 이상하면 이걸 파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어요. 피치, 무디스, 그리고 S&P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평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갑이죠. 슈퍼 갑이에요. 여기에서 뭐 이제 AAA 등급이다. 뭐 이제 만약에 정크본드 등급을 부여하면 기업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갑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본인들이 이제 신용평가를 받을 때요. 돈을 줍니다. 수수료. 우리 신용평가 좀 해주세요 하고 은행에서 피치에게 무디스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돈을 주는 은행, 신용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은행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 거지 않습니까? 채권, 커버드 본드, ABS, MBS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할 때 등급을 매겨주세요. 이게 꼭 한우 등급 매기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급을 매겨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은행이 갖다 바칩니다. 근데요, 평가 대상이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만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증권회사, 보험사, 카드사, 여전사 등등 금융기관이 각종 채권이다, 유동화 증권들 발행할 때도 돈을 내고 평가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 뭐 공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수료를 일단 갖다 바치면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다시 보시죠. 또 정확히 보면 암호화폐를 많이 한다? 그러면 너희들 신용 등급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향 가능하다는 겁니까? 항상 제가 이 뉘앙스를 잘 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능성, 뭐 가능은 뭐든 다 가능하죠. 뭐 화성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제가 포인트아웃을 하고 싶은 것은 왜 하필 신용평가사의 말과 대형 은행들의 이권이 정확하게 일치하냐는 얘기예요. 코인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건드리기만 해봐. 자산 토큰아 이거 하기만 해봐. 내가 신용평가 등급 확 낮춘다. 지금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는 거죠. 미국의 대형은행, 저번에 제가 중국의 대형은행 다 말씀드렸죠. 코인은 당연하고 이거랑 관련된 것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너희들 위험한 거야. 조심해. 라고 경고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랬던 JP모건의 회장, 수장도 최근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JP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미래의 핵심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하며 자산 토큰화라고 정확하게 언급했죠. 자산 토큰화 역시도 머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뭐 애널리스트는 그가 암호화폐를 과장해서 포장하거나 매수를 부추기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대의 회의론자가 이젠 조롱을 멈추고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순간 논쟁은 사실 끝난 것이다. 금융 엘리트도 사실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최상부에 위치한 JP모건의 회장이 지금 이 자산 토큰화가 정말 뭐 시대적 흐름이고 블록체인 기술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사실 이렇게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제서야 인정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요. 돌이킬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왔습니다. 논쟁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대로 좀 준비가 덜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리 흔들면 이리 가고 저리 흔들면 저리 갈 뿐입니다. 그리고요. 논쟁이 끝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구독자님께서
논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십니까? 아니면 투자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목표십니까? 투자에서 전 굉장히 중요한 게 감정을요, 거의 싹 다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좀 차가운 냉동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냐? 대부분의 논쟁은 저는 소모적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할까? 특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을 한번 체크를 냉철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뒤쪽에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최근 뉴스고요. 메타마스크 지갑 있죠. 이더리움 지갑으로 시작했던 이 메타마스크에서 무기한 선물 거래 기능이 공식 도입이 됩니다. 하이퍼리퀴드가 이 기술을 지원한 겁니다. 사용자는 별도 거래소 연결이 없이 모바일에서 최대 40배 비투를 할 수 있고요. 150종 이상의 토큰, 그리고 미국 주식 지수의 롱숏 포지션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갑이거든요. 근데 거래소 없이 최대 40배 비투, 150종 토큰이 완비된 거죠. 미국 주식 혹은 지수의 롱숏 배팅, 이거 다 한 자리에서 즐기십시오. 이게 뭡니까? 코인은 사기다라고 해놓고, 코인은 도박이다라고 해놓고, 가격은 폭락을 확 시켜놓고, 사실상 카지노 사업장 자체를 인수한 격 아닙니까? 아닐까요? 핵심은 뭐냐면 월스트리트는 마르지 않는 샘물, 코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만 찾은 게 아니에요. 강력한 경쟁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에는 무슨 뭐 잡거래소 따위가 지금 덤비겠다고 뛰어나온 거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뭐 로빈훗, 제미니, 뭐 메타마스크, 얘네들을 짓눌러야 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JP 모건과 같은 이제 은행들은 저기 뭐 게럴 갠슬러 통해서 이제 코인 회사들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디뱅킹, 초크 포인트 2.0 했잖아요. 막 목조에서 은행 계좌 빼버리고 말려 죽인 거죠. 미국 정치권의 로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 지니어스법 관련된 로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스트래터지가 뭐 지수에서 빠진다, 퍼드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코인이 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뭐 이렇게 과거에 금지했던 모든 기술들은 다 대박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터넷도 그중 하나였거든요. 저는 코인도 그중에 당연히 하나가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이더리움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회사 비트마인이요, 미실현 손실이 무려 31억 달러, 이게 4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미실현 손실 4조 5천억 원. 평단이요, 이더리움이 대략 58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은 지금 비트마인보다는 더 싸게 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의 주가는 지난 7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78%입니다.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DAT 기업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투자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을 많이 삽니다. 11월 달에만 거의 한 31만 개 가까이 샀고요. 이번 달도 지금 벌써 10만 개 이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600만 개를 들고 있다. 근데 600만 개 중에서 386만 개, 절반 이상을 지금 누가 혼자서 지금 캐리하고 있습니까? 이더리움을 이렇게 많이 산 회사는 얘기 드렸던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은 이쯤 되면요, 모 아님 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완전 날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뭐 최강 그 절대 권력자로 등극하든지, 뭐 아님 도인데요. 저는 이 뒷단에 누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면 피터 틸이요, 뭐 이렇게 지분을 좀 줄인 건 있어요. 50% 줄인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요, 피터 틸은 이 위험 관리도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지금은 듭니다. 엔비디아도 기가 막히게 어쨌든 팔아서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위험 관리를 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걸 좀 떠나서도 트럼프 대통령 1기와 2기의 핵심 인사들을 뭐 JD 벤스 부통령부터 해서 뭐 데이비드 sak스 말도 없이 되게 많아요. 이 피터 틸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도를 선택했겠냐라는 거예요. 도면 이게 망한다잖아요. 저는 절대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투자 설명서
이것도 이제 쉽게 바로 그냥 처리를 해줄 것 같지만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7월 달 이때 ETF가 이더리움 승인이 됐었죠. 그때 게리 겐슬러가 했던 행동 기억하십니까? 스테이킹 빼 이거였습니다. 이자 주는 거 요거 빼. 그러면 해줄게. 실제로 그래서 ETF에서 스테이킹을 다 뺐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스테이킹은 팟빵에 정말 그 안꼬거든요. 안꼬를 빼면 그게 무슨 팟빵입니까? 지금은 이자를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블랙락이죠. 블랙락이 이렇게 신청했다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게 합의가 아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여줬는데도 이또속 하신다면 코인은 아닌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거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코인은 그냥 아닌 거예요. 로빈후드도 뉴욕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스테이킹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가 승인이 되는 대로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로빈후드는 미국의 고빈도 트레이딩을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암호화폐 거래, API 개선, 세금 신고 간소화 등 추가 기능을 도입한다. 저는요, 기업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있냐? 그러니까 돈 벌 생각하기 전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거래소 관계자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향후에 코인 세금 간소화 서비스를 이 거래소 내에 집어넣으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혹시 세무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향후에 코인 세금 간소화 앱을 만드시든지 서비스를 개발을 하시면 불티나게 팔려나가요. 왜? 우리 보고 지금 일일이 업비트에서 엑셀 파일 모아가지고 국세청에 자료 모아서 세금을 스스로 증빙하세요. 이거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들의 이런 번거로움을 누군가 알아서 그냥 스르륵 해서 세금이 얼마입니다라고 눈앞에 갖다 준다면 저라도 이거 쓰고 싶거든요. 로빈후드가 됐건 업비트가 됐건 혹은 이제 다른 거래소가 됐건 세금 간소화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슈퍼앱이 되기 위한 기능 중 하나라고 전 봅니다. 스트래터지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기반 고수익 은행 계좌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본색을 숨기지 않아요. 지금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유럽, 스위스 이런 데서는 은행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낮은 국가들인데요. 반면에 유로 혹은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특히 미국은 지금 금리가 좀 세서 MMF 펀드 그냥 거치만 해도 4% 이자를 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에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지금 은행들이 위기에 처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대응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디파이다 쓰면 디파이 얘기 드렸잖아요. 은행을 통하지 않는 모든 은행 업무는 다 디파이입니다. 그럼 은행들도 예적금 예치해야지. 그럴 거면 나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나처럼이 뭡니까? 스트래터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각국 은행이 디지털 신용 상품에 투자하는 은행 계좌를 만들면 투자자에게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 쉽게 말합니다. 이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계좌에서 어떻게 이자를 세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금융공학을 사실은 집어넣는 거예요. 계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로 비트코인을 일단 보유를 하시고 이런 계좌를 제공을 하면 20조 원이 아닙니다. 20조 달러에서 50조 달러에 달하는 신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굉장히 복잡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커버드 콜이다 뭐다 해서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처럼 줄 수 있게끔 수익률을 만드는 그 뒷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자 주는 상품을 만들라고 사실상 이거 선언을 하는 거죠. 왜? 본인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터지,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고 실제 이자를 8%에서 10% 가까이 주는 상품이 4개, 5개 스트래터지에서 이미 주고 있어요. 이 뒷단에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핵심적으로 그냥 얘기 드립니다.
비트코인만으로 혹시 만족 못하시죠? 이자 주는 기가 막힌 상품 원하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갖고 있어봤자 이자 한 푼도 못 받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시세 차익도 가져가시면서 이자 배당 수익도 혹시 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다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작동하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담보의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 한 이 시스템은 유지가 가능해요. 단, 비트코인이 크게 폭락을 하는 순간 다 같이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면서까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일단 비트코인을 담보로 채우고요. 이런 계좌를 제공하는 국가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건 다 혹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더 쉽게 비유로 얘기 드립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담보가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한 나는 그 돈을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죠. 왜? 담보가 올라가니까 내가 이 돈을 쓰든지 내 자산 가치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굳이 내가 이거 팔아서 지금 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한 everyone is happy. 다 행복했어요. 근데 이 담보를요. 그대로 비트코인으로만 바꿔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나중에 이 사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2008년 서프라임이 이제 비트코인 담보로 바뀌어서 이 거품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충격은 왜 이렇게 크냐? 훨씬 더 많은 돈과 빚들이 찍힐 테니까 2008년보다 더 큰 충격이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에릭 핑크 회장이 사실 뭐 자산 토크나 계속 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그리고 블록체인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의 몸통이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고 싸고 저렴하고 그러니까 편리한 금융 거래할 수 있는 거 너무나 편리하죠. 좋습니다. 근데 한편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블랙락이, JP 모건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들의 상품을 평생 강요를 했으면 했지. 빚을 내가지고 평생 우리한테 이자를 물게 했으면 했지. 결국에 코인의 끝은요. 금융의 끝은 파생상품 시장이 극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파생상품이 뭐 ETF도 파생상품인데 파생을 거듭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설계자도 이게 무슨 상품인지 몰라요. 선물, 옵션, 지수, 뭐 이자 주는 거, 뭐 했지, 뒷단에서 뭐를 했는지 그들만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배당을 준다 하니까 우리도 그걸 덥석 무는 거죠. 이름 모를 상품들 이제부터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판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가올 미래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신입사원 때 저 임원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야, 열심히가 뭐야? 잘 해야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잘 보십시오. 이 5개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큰화 RWA, 미국의 현물 ETF, 그 다음에 DAT,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 저는 이 5개는 이게 확정된 미래도 아니고요. 지금 눈앞에 이미 떡하니 보여준 거죠. 그렇죠? 내가 투자한 코인이요. 저 5개 중에 혹시 몇 개나 해당이 되실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망이 이더리움 망이에요. 그렇죠? 자산 토크나 당연히 관계 있죠. 미국의 ETF 뭐 예전에 승인이 됐습니다. DAT 뭐 저기 뭐 비트마인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이더질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위죠. 5개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됩니다. 왜 걱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솔라나를 한번 볼까요? 솔라나도 스테이블 코인, RWA, ETF, DAT, 시가총액 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걱정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도지코인을 한번 해볼까요? 도지코인과 같은 경우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위에 뭐 이게 레이어 1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자산 토큰화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요. DAT 사고 있는 회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3가지 정도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순전히 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스스로 결정을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개, 4개, 5개를 충족을 한다. 비중을 이럴 때 천천히 늘려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개나 2개에만 해당이 된다. 전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비중을 좀 낮춰갔으면,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1개도 해당 사항이 없다. 나중에 물이 들어올 때 과감히 그때라도 손절을 하는 게 저는 낫다 주의입니다. 지금 당장이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분명히 물이 들어올 거예요. 물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신고가 갱신하고 막 날아가는데 여전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죽상이다. 저는 거기까지가 한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어려워요. 손실 회피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손절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진 않을 겁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스스로 검증을 거치신 확신의 코인이라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 가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예외예요. 확신이 있다면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좀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토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1996년도 인터넷 보면 된다. 그 정도에 와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아마존에서 책이나 팔았다면 M7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매그니피션 7인데 그 중에 세계사는 창업되기도 전이었다. 그만큼 지금 초창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토크나가 인터넷만큼이나 빠르게 촉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괄호 열고 닫고 향후 수십 년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0년, 20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또 흔히 우리가 장투라고 하면요. 아무 종목이나 오래 보유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표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장투는요. 스스로 검증을 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보유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장투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막 기우제 지낸다고 하는 게 장투가 실은 아닙니다. 언젠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요것을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장기 투자입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몇 개월 만에 되는 뭐 운 좋은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겠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스스로 철저하게 만약에 검증을 하셨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본전 가까이 왔다고 팔아치우는 행위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20% 30% 플러스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이 고생을 했나? 금방 그런 식으로 저는 팔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면 아마도 바이더 딥을 하시거나 끈덕지게 기다렸다가 내가 진짜 확신이 있으면 저는 쉽게 팔지 않을 거라고 봐요. 끈덕지게 기다렸다가 매도를 나중에 비싸게 할 확률이 더 전 높아진다. 물론 운도 중요합니다. 근데 운이라는 것도 스스로 돕는 자에게 전 운이 찾아온다 주의거든요. 지금 힘든 시기인 건 알지만 이 운도 지금 스스로 만드는 구간에 있고요. 한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을 좀 냉철하게 한번 자기 코인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